여기 보시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대비 50%를 인하하는 거예요. 2주택의 8%를 1에서 3% 기본 세율로 가는 거고 3주택은 12%에서 6%, 법인이나 4주택 이상은 12%에서 6%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 중과 완화를 적용하겠다. 지방세법을 내년에 개정하면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.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이 개정이 언제 급물살이 돼서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돼야 돈 있는 사람이 자식 명의로 집을 사줄 수 있잖아요. 지금은 뭐 집을 사주고 싶어도 취득세 중과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. 취득세 중과,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돈이 묶이니까 힘들죠.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15%에서 15% 강화됐었어요. 근데 이것도 이번 정부에서 6%로 인하할 계획이다. 다음에. 그리고 지금 급여 주택은 현행 3.5% 세율을 적용하겠다. 이런 식으로 지금 3.5% 이렇게 가야 되죠. 예전에 세율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. 3.5%도 10억짜리면 3,500이잖아요. 20억이면 7천만 원. 크거든요. 그것도 큰데, 예, 그렇게 하고 취득세 중과가 세율이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. 주택수 합산 제외되는 거.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상속주택 뭐 이런 건데 나중에 실무에서 보시면 주택수에 빠지는 거 상속 받았을 때 예전에는 30%였는데 지금 40%까지 바뀌었고 또 상속 지급은 공시가가 3억이었는데 지금 6억까지도 바뀌었어요. 그래서 사실은 거대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지만 이쪽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상식선 합리적인 세제로 간다고 얘기하죠. 저는 합리적인 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는 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집을 사러 왔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좀 사셔도 됩니다. 취득세 중과 배제될 거예요. 자 언젠가는 개정됩니다. 선거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분명히 개정돼요. 그러면 지금부터 사는 집은 취득세 중과 배제해 준다는 거야. 돌려주겠다는 거예요. 돈 돌려주겠다는 거니까 사도 되죠. 그리고 뭐 분양권, 입주권도 지금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. 많이 내게 되는데 이제 전세대출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하고 입주권 주택수에 또 안 넣어요. 집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은 해줍니다. 대신에 금액이 조금 줄죠. 네.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지난번에 왜 상생 임대인 제도 하니까 좀 어려웠잖아요. 그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해당된 상태에서 이제 거주 요건 2년을 못 채웠을 때 지금 2021년 12월 21일이었나요? 2021년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직전 임대차 1년 6개월 이상 했고 지금 이제 다시 새로 계약하는 걸 그 기간 내에 하면서 5% 이내까지만 상승해주면 2년 동안 거주 안 한 것도 거주한 걸로 쳐주겠다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겠다는 거예요. 싸게 임대를 올리지 말고 싸게 계속 가라.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정책이었습니다. 네, 요게 나왔죠. 요거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 이거 내용은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겁니다. 네.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잖아요. 오피스텔 취득했는데 이것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른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다들 조심들을 많이 하는데요.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갖고 업무시설을 우리 쓰고 있다.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불안한 요소는 있다. 엄격하게 하면 지금 이게 저희들은 세금은 다 실질 과세 원칙이에요.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인 거예요. 세금으로 매길 때. 근데 이걸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려면 입증을 해야 돼요. 업무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매출도 있었다는 걸 발생한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세무당국에서 때려잡지 않으면 피해가는 거고 그냥 때려잡으려고 하면 걸리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근데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또 피해간다고는 해요. 그렇게 하면.
네, 실질과세 원칙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, 그리고 12억 원까지는 지금 비과세 받잖아요. 12억 원 초과되는 거는 계산하는 거 항상 좀 요거는 좀 관심 가져두시고, 이렇게 계산하는 거 되게 쉬운데 헷갈려요. 요거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. 네, 비과세 양도소득. 그리고 사람들이 비과세 양도소득 할 때 저희가 여기 보시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가 있어요. 그 중에 저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취약, 또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이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이런 일이 생겨서 불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해서 양도하면 이거 다 못 채워도 1년 이상 거주했는데 2년이 안 됐잖아요. 2년 거주 안 했는 것도 쳐주고, 그 다음에 2년 보유 못 했잖아요. 그래도 비과세 해줄 수 있겠다.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근무상 형편이 이렇게 갔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,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현재 주소지에 출퇴근 가능하고 이사 갔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해지고 주소지를 그래서 이전하는 이런 요건들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나중에 딱 이런 사례가 생기면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또 알려줘요. 네, 이런 상식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가 알려드렸었고,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료도 알려드렸죠. 임대사업자일 때. 네.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종부세가 지금 중과되는 걸 이번에 지금 완화시키고 있잖아요.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6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, 기존의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받았어요.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니까 합산해서 하면 다 지금 2주택까지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이면 다 지금 중과잖아요. 이걸 이제 완화해서 23년부터는 이렇게 요 표로 바꾼 거예요.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합산 과세 표준 12억 이하, 합산 공시 가격 24억 원 이하. 그러면 대체로 시세가 한 34억 8천만 원 정도 된대요. 이런 경우까지는 12억 이하는 지금 중과세가 면제된다는 거예요.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도 금액은 많겠지만. 그래서 예를 들면 공시가격 24억 원이다. 기본 공제에 9억 원 빼고, 9억 원은 기본 공제가 아까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15억 원 나오잖아요. 15억 원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% 하면 과세표준 12억이 되니까 12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일반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. 이런 내용들이 이제 초과하는 경우만 중과된다. 이거 그냥 외우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, 이렇게 중과가 유예된다,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이런 표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머리 아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. 세금은 세무사에게. 그죠? 근데 알고 있으면 괜찮죠. 근데 이제 저희들도 종부세를 낼 수도 있고, 또 내시는 분한테 또 가르쳐 줘야 돼. 분할 납부,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이렇게 세금을, 자, 기존에 7월달, 9월달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,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냈는데, 또 종부세가 또 2,00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그걸 분할 납부해야죠. 분할 납부하면 뭐 6개월 이상 유예도 해주고, 분할 3개월 뭐 분할하고 또 3개월 또 분할하고 이렇게 연장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, 그런 제도적인 걸 여러분도 활용하시고, 그런 분들 오시면 손님들한테 또 알려도 주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. 또 이렇게 공동명의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주택 특례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공동으로 명의로 해서 특례 신청하는 게 좋은지,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특례 받는 게 좋은지, 이런 것들도 계산도 해보고, 질문을 이거 다 얘기를 이게 하는 이유가, 질문을 많이 해요, 고객들이. 나 지금 종부세 나오는데, 나 지금 합산 어디 갔어 이거 합산 1주택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하라고 나왔는데 이거 해야 돼요, 말아야 돼요?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?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.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. 단독으로 했을 때랑 공동으로 했을 때랑. 그럼 공동으로 했을 때 조금 더 50만 원이나 싸게 나오면 특례 신청하라고 하죠. 예를 들면 1주택인 경우 그런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리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전세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외국 산다?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되네. 계약하기 힘들다.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고소가 있고 하면 매매
계약, 임대차 계약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. 하여튼, 축하드리고, 저는 강의를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